우선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5시 44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률사무소 대한의 한병철 변호사님 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판결들을 전해 주실 건가요? 떡국이 담긴 그릇을 던져 떡국 국물에 맞은 사람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네, A씨는 교도소 미결 수용동에서 7시 35분경에 아침 식사인 떡국을 나누어 주는 피해자 B씨에게 왜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억지를 부리며 시비를 걸면서 위 수용실 앞에 서 있던 B씨에게 수용실 내 배식구를 통해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B씨에게 치료 1수 이상의 우측 손목과 우측 제2수지 경도화상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네, 특수상해죄는 어떤 죄입니까? 네,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1항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미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특수상해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면 단순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되는 것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혼자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은 없었고 결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법 조문상의 그 위험한 물건이라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달리 판단하였는데요. 먼저 1심 법원은 B씨가 일관되게 A씨가 배식 중이던 자신을 향해 갑자기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우측 손 부위가 빨갛게 홍조를 띤 경도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B씨를 진료한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의 내용도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가열 조리가 마쳐지고 5분 정도가 지난 상태의 국물이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떡국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떡국이 위험한 물건이고 A씨는 이것을 이용해서 B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니 특수상해죄가 된다는 판단이군요. 네, 1심 법원은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네. 이에 A씨는 자신이 떡국이 담긴 그릇을 B씨에게 던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떡국의 온도가 비교적 낮아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특수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네, 온도가 비교적 낮다는 이유로 이 위험한 물건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항소를 했군요. 2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판단하였는데요. 네. 네, 첫째, 이 사건의 배경이 된 교도소에서는 통상적으로 6시경에 아침 식사 취사를 마치고 국은 즉시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관통에 옮겨 담아 뚜껑을 닫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수용자들이 기상 인원 점검을 종료한 7시경에 각 수용동에 음식물을 전달하여 배식을 하고 있는 바 교도소 측에서 국의 보온을 위해 신경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취사 종료 시부터 배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온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던진 떡국이 끓인 직후의 것과 동일한 위험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둘째, B씨는 1심에서 약 한 달 내지 2달 정도 전부터 국을 국자로 적당량 떠서 수용자들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배식을 하면서 국물이 손에 흐르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적은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는 바 배식할 당시 국물의 온도가
신체에 접촉하는 즉시 화상을 입을 정도의 고온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네. 셋째, A씨가 그릇에 담긴 떡국을 B씨에게 직접적으로 끼얹거나 뿌린 것이 아니라 수용실 내에서 배식구를 통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져 떡국의 일부가 B씨의 신체 일부에 닿은 것이고 떡국에 맞은 B씨의 신체 부위는 얼굴과 같이 화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큰 부위가 아닌 오른쪽 손목이었던 점. 넷째, 비록 B씨가 A씨가 던진 떡국에 맞고 열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여 연고를 바르고 환부에 얼음 찜질을 하는 치료는 받았으나 교도소의 부속의원 소속 의사로부터 경도 화상의 진단만을 받고 안티프라민 연고를 지급받아 일주일 동안 환부에 발랐을 뿐 다른 추가적인 치료나 처방을 받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B씨가 피부 외피가 벗겨지거나 흉터가 남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던진 떡국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내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특수상해죄가 아닌 단순상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예, 다음으로 전해주실 판결은 어떤 내용의 판결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5개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말씀해 주시죠. 네, C씨는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10여 명을 동원하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두고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폐지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5개를 회원들에게 들게 하고 C씨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이 고발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즉시 폐지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집시법 제6조 1항 제11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집시법 제6조 그리고 제11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5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5개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네. 집시법 제11조는 누구든지 각급 법원 등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C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외친 것은 5개 집회에 해당하는데 사전에 신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집시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장소가 대전지방법원 근처였으므로 집시법 제11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5개 집회라는 이 판단하에 사전에 집회 신고가 없었다는 것이 쟁점이군요. 그렇군요. 네, 예. 네, 맞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법원은 좀 달리 판단하였는데요. 네. 먼저 집시법 제6조 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해서 첫째, 이 사건 행위 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개요에 따르면 이 사건 행위의 목적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고 당초부터 소규모의 참여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예정된 점. 네. 둘째, 실제로 C씨를 포함한 6, 7명의 참가자가 약 10분 동안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소음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며 차량 통행이나 도보상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아 참가자와 일반 공중 사이에 이익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점. 셋째, 사전에 주최자를 비롯한 참가자와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 충돌이나 교통상 장애 등이 우려되어 주최자 참가자에 대한 보호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넷째, C씨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청각적 방법으로 의사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근거로 피켓을 사용하였다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사정만으로 집시법이 정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5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C씨의 행위는 5개 집회가 아니므로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6조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집시법 제11조 위반과 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였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시간 관계상.
예. 네, 먼저 법원은 집시법 제11조의 문헌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사법 기능 보호 등 입법 목적과 무관한 집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한 이후에 CC의 행위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내용의 판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